지난주 미셸 박스텔 당선인에 이어 영김 당선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 관련 뉴스를 주요 언론들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웬만하면은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개업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주요 언론들에서 지금 이 한인 여성들의 연방 하원 의원 당선 소식 여러 군데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미셸 박스텔 당선인에 이어서 영김 후보에 대한 당선 소식까지 사실 기다리는 한인들이 많았었죠. 영김 후보도 선거일 역전 후에 계속해서 격차 벌려 나가면서 리드하고 있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당선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영김 후보가 2018년에 그 우편 투표에서 역전당하면서 패배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렇게 끝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AP통신이 이 영김 후보의 당선을 속보로 전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가 간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점쳐온 뉴욕타임스도 영김 후보의 승리 소식을 보도했고요. 그렇게 영김 후보는 2018년 패배를 서력함과 동시에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셸 박스텔 당선인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 연방 하원의원 한인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고 네. 이 소식은 지난 주말 미 언론들은 물론이고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네. 이 영김 당선인도 그냥 곧바로 지금 워싱턴 DC로 날아갔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던데. 네, 맞습니다. 이 영김 당선인은 2018년에 그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가 도중에 돌아오는 네, 그런 네. 쓰라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최종 결과가 늦어지면서 당선되고도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미셸 박스텔 당선인에 이어서 또 메릴린 스트리크에 이어서 영김 후보도 기쁜 마음으로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요. 이 세 명의 한인 여성 당선인이 오리엔테이션에 만나서 함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 미셸 박스텔 캠프 측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영김 당선인, 미셸 박스텔 당선인, 그리고 스트릭랜드 당선인. 워싱턴 DC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춥죠, 지금. 스웨터 같은 그런 좀 도톰한 옷을 입고 또 세 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진을 촬영했는데 마스크에 얼굴이 많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환하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LA 타임스가 이 세 명의 한인 여성 당선 소식을 아주 탑 뉴스로 다뤘어요. 네, 제목부터가 눈에 네. 띄었습니다. 네. Making History, 역사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Three Korean American women, two representing California, win seats in Congress. 네. 그 세 명의 한인 여성, 이 가운데 두 명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데 이들이 연방 하원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제목에서 적었고요. 그런가 하면 한인 여성 3명의 당선 분위기를 기사 첫머리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 전화를 통해,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승리 소식은 이곳 캘리포니아주부터 아시아까지 자랑스럽게 전해졌다라고 말이죠. 네. 이어 지난 금요일 늦게 영김 후보까지 그녀의 시스터 미셸 스틸 당선인과 함께 역사를 만드는 데 조인했다고 썼고요. 네. 그리고 많은 한인들도 정치를 떠나서 이 순간을 함께 기뻐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미셸 박스텔과 영김 당선 소식이 주목되는 이유를 또 하나 꼽고 있어요. 네, 이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이들의 승리에서 교훈이 있다고 네. 말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실시된 출구 조사를 보면 아시안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단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 드러났다고 네.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문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선 공화당 미셸 박스텔과 영김 당선인이 이긴 데는 로컬 공화당 정치인들이 지난 수년 동안 아시안 커뮤니티에 아웃리치했다. 끊임없이 다가섰다. 이렇게 네, 분석을 네. 했는데요. UC 리버사이드의 카딕 라마크시란 정치학 교수는 과거에는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걸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부터 공화당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두 한인 여성이 승리한 지역이 아시안 유권자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인종의 유권자들이 네, 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종을 다 아우르도록 이번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인종도 인종입니다만 지역 문제들을 또 집중했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승리로 이끌어졌던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승리가 오렌지 카운티에선 여전히 공화당이 강하다는 걸 입증했다는 점도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두 후보가 이번에 연방 의원으로 당선된 곳이 원래 공화당세가 굉장히 세던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공화당 의원이 이제 탄생하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지난번에는 뭐 민주당 열풍 때문에 이제 두 곳을 다 뺏겼고 그 후에 공화당이 그 두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정말 돈도 많이 들였고 정성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영김 당선인이 예전에 지난해인가요?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화당으로서는 정말 이번에 여기는 꼭 다시 탈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각오하에 자기도 이 공화당 전체 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략이 이번에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이번에 거죠. 이제 먹힌 거죠. 네네. 네, 네. 자, 다음은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인데 팬데믹으로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팬데믹으로 대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죠. 네. 근데 지난주에 그 CSU 대학생 수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유학생 수는 예상대로 감소했습니다. 네. 미 전역에서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급격히 줄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줄어든 거예요? 이게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라는 기관에서 네. 전국 700곳 이상 대학 기관들의 유학생 등록률을 조사해 오늘 발표한 걸 보면요. 올 가을 학기 이 대학 기관에 새로 오는 유학생은 43%가 감소했고요. 전국 90% 대학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이 다음 학기 등록을 미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UC 샌디에고의 그 구아라브 카난 경제학 부교수는 지난 몇 달간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그런 비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전체 미 기관에서의 유학생 등록 수는 16%가 감소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도 원격 수업 듣는 그런 학생 수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유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요. 근데 팬데믹 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아하. 여기에는 인도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유학생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거였고요. 이들의 유학생 수가 줄은 건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또 각 나라에서의 그런 교육 기회가 넓어지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만 놓고 보면 지난해 0.7% 유학생 감소에 그쳤는데요. 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USC, UCLA 그리고 UC 샌디에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주의 유학생은 중국 출신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인도 13%, 세 번째가 한국 5% 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적으로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여파를 가장 적게 받긴 하겠습니다만 안 받을 순 없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내년 가을쯤에는 유학생 수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예전엔 유학 간다 그러면 다 미국으로 왔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무슨 필리핀에도 많이 가고 중국으로도 많이 가고 호주로도 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꼭 유학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같이 다닌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대학원은 오히려 중국 쪽으로 가는 경우를 볼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유학생들의 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자, 여러분들은 요즘 병원을 잘 가십니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웬만하면은 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개업 의사들이 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의사재단이 지난 7월 미 전역의 의사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응답자 8%는 수개월 사이에 이미 병원 문을 닫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전체 개업의에 적용하게 되면 16,000여 명이 이미 폐업한 셈이라고 허. 의사재단은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 4%는요. 향후 1년 내에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가정의학센터인 레리그린 센터가 9월에 벌인 조사에서도 1차 진료 임상의의 20%가량이 주변 의사들이 이 코로나19로 조기 은퇴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7%는 재정적 도움이 없으면 12월을 지나서까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개업이들은 그것도 그거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거 이러다가 또 코로나19 감염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신적인 부담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큰 병원과는 달리 좀 작은 규모의 그렇죠. 병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기본적인 그런 보호 장구들, 그러니까 뭐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를 구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봐야 되는데 정신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결국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진료소를 사들일 매수자를 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개업의들의 폐업으로 미국인들이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